9월 모의고사 독서 지문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할게. 가학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등장 배경.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법하고 민법이 나와. 민법에서의 잘못 보도했으면 그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걸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학을 볼게요.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했대.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그럼 뭐냐? 개념이 나와. 개념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처음에 개념 얘기했고요. 첫 번째 문단은 개념 얘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갈게요. 문단 번호 좀 매길게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베르는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고 있음. 자, 이게 이 문단은요, 등장 배경을 얘기할 거거든. 언론 1문단은 개념을 얘기했으면 이 문단은 여기에 언론 매체 이용권, 접근 이용권의 등장 배경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베런이 이런 얘기 했냐면, 첫 번째 문제 이런요, 언론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거야. 독과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문제 2가 다양한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문제 2, 문제점 두 번째. 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통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많은 시청자나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시청자,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거 안 하는 거야. 대중들이 주장이나 의견만을 좋아하는 것만 하고,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못하고요.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문제 네 번째. 자, 이게 언제라고? 자, 이게 1967년에 주장했는데 그 전까지는 언론이 어떻다고? 누가 기업이라든지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갖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의견 표명 못하지.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비판 기능 이런 거 못하고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여론 형성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가 대중매체야.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에 견주면 다른 매체들은 극히 제한적인 거야.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하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니? 거대화 독점화되었다는 거지, 그지? 언론 매스미디어가 그지? 그래서 소수의 계층만 나 집단의 것으로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집단의 것으로 전락했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이래서 야 소수만 갖고 있다 이거 안 되지 않냐? 언론 매체의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누가 주장했다? 배런이 주장했다. 이게 배런이 언론 매체 이용권을 주장한 이유고요. 세 번째 문단은 뭐가 나오냐면 반론권이 나와요. 세 번째 문단은 자, 핵심 단어가 반론권이야. 반론권. 법적으로 보장하는 언론 매체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가 반론권인 거야.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요게 뭐니? 요게 자 권리, 요게 개념이지. 요게 반론권의 요게 개념이 되겠고요.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고요. 반론권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반론권 이외에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반론권 이외에 이제 사회의 다양성 해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특정 의견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한쪽만 의견을 내보냈으면 안 되는 거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이것도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가지고 세 번째 문단은요, 반론권. 대표적인 게 반론권이고, 반론권은 명예훼손이나 비판, 공격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해달라거나 아니면 해명의 기회를 달라거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반론권 이외에 또 뭐 있다고요? 다양성을 해치거나 특정 의견만 차별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조항들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갈게요. 네 번째 문단.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자, 요게 기능이야. 언론 매체, 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 이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기능이고, 그러나 이런 걸 못한다는 거겠지.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 그러면 언론 매체의 접근 이용권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편집권, 우리 이제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편집권이야. 이것과 맞부딪힐 수 있는 거야. 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신문에 또는 방송에 사사건건 얘기를 하면 그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방송을 못하겠지. 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 양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자, 너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만 주장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편집권에 우리가 이제 부딪힐 수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집권
일정 부분은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야.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이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또 마련되어 있다는 거야. 요게 이제 가문단,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등장 배경,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반론권도 있고요. 반론권에 반대되는 편집권도 있고요. 그 편집권이 너무 많이 남용되었을 때는 구제 수단도 있고요.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청구권이 나 문단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자, 첫 번째,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지금 뭘로 의문문으로 시작했다, 그지? 의문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의문문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호기심 유발, 흥미 유발 이렇게 얘기하지. 흥미 유발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대답하는 거야. 명예훼손죄로 자. 우리가 명예훼손 당했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이에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고소하면 돼. 그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거 있어. 그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나 반론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러면 중재법에 정정보도 청구권하고 보도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정정보도 청구권부터 한번 볼게요. 정정보도 청구권은 정정보도 청구권. 요게 뭐냐면 진실하지 않는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의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개념이지. 이게 개념이고요. 개념. 자, 그리고 이제 반론 청구권이 나와요. 반론 청구권, 반론 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반론 청구권의 개념이고요. 반론 청구권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정정 보도는 정정을 해도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반론 보도 청구권이야.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돼. 정정 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돼. 반면에 반론 보도는 원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정정은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는 게 정정이지. 그러면 처음에 게 잘못됐다는 걸 밝혀야 되겠지. 근데 반론 보도는요, 너 의견과 나는 반대하지. 그러니까 허위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는 거야. 다른 거 알겠지? 그치? 자, 다시 정정 보도는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는가? 원보도가 허위,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반론 보도는 너 의견과 내가 달라. 그러니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의 반대 의견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노란색은요, 정정 보도고. 자, 선생님이 잘못했네. 파란색은요, 초록색은 그겁니다. 반론 보도입니다. 초록색. 반면 반론 보도는 원보도의 진위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잘못 색칠했네, 그지? 여기가
노란색. 그지? 자, 정정보도는 뭐다? 정정보도는 원보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밝혀야 되고, 반론보도는 그거와 상관없다.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 갈게요.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둘 다 공통이야.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자, 이 주체들은요, 개별적으로, 자, 주체는 누구야 되냐면, 개별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돼. 개별적으로 둘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청구권의 주체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만이 되는 거야. 근데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자, 청구권 주체. 자,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란 그러면 사실적 주장 뭘까요?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우리 뒤에 문제 나오지만은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적 주장이야.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 했는데 CCTV를 보니까 개에게 먹이를 줬어. 그러면 이건 사실적 주장이 되는 거야. 이런 거 갖고 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단순한 보도, 논평, 광고 이거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이거는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은 왜? 사실적 주장. 이걸 갖다가 증거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피해자는 언제 청구해야 되냐면 언론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이거 지금 우리 뭐하니? 언론중재법 하는 거야.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야.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사 등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청구할 수 없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 거야. 6개월 지났을 때 안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래도 6개월 지났을 때 아예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정정 또는 반론 청구를 우리는 언론중재법 한다 지금.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해야 되는 거야.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뭘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서면으로. 종이로 보내야 되는 거야.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야.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자, 언론사 오케이 너 청구 수용했어 그러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실게 된다. 다시 자 이때 보도는 온보도와 동일한 채널 온보도 할 때 만일 KBS에서 2분 했다면 똑같이 온보도와 동일한 채널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방송에서 2분 했다면 방송에서 2분 해야 되고 신문에서 A4 한 장 용지였다면 신문에 A4 한 장 용지를 해야 되는 거야.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요. 후루룩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통상적인 속도로 보통 속도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다 뭐 했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했어. 언론중재법. 자, 언론중재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언론중재법은요. 청구 주체는 일단 연관성이 있어야 돼.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논의, 논평, 광고, 의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요. 언제 할까? 언론 보도를 있은 후 3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이
전해야 돼. 6개월 지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해야 돼? 대표자에게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오케이 우리가 잘못됐네 수정했다면 7일 이내에 방송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방송하고 빨리 읽었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이었어. 언론중재법의 자, 여기까지 뭐라고요? 언론중재법이었어. 그럼 언론중재법이 있고 하나 또 뭐 있어? 민법 있었지, 그지? 그럼 민법 볼게요. 자, 이게 몇 문단이야? 4문단 되나? 4문단 민법에 언론중재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뭘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다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민법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민법,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법이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자,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알고부터 며칠 이내에 3년 이내 6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능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2020년 2월에 내가 자 명예훼손 나의 명예훼손 되는 보도를 했어.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022년에 했으면 2020년이면 2030년 2월 안에는 해야 되지. 그거 지나면 안 된다는 거야.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 민법상 정정 보도를 청구할 때는 민법상에는 우리 있잖아. 언론중개법상에는 누구한테? 대표자한테 했지. 그래. 뭐 민법상에는요. 언론사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자, 기자 그리고 편집자 등에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민법은 범위가 넓다 그지?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는 달리 이런 거 우리 읽을 때 이런 거 달리 이런 거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되잖아. 언론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대. 이게 좀 힘들겠다, 그지? 언론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위법성이 있다는 게 입증되어야지만 민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고의 과실 보도의 위법성 이거 입증 안 해도 되는 거는 언론중개법이라는 거잖아, 그지? 이런 달리를 너무너무 잘 봐놔야 돼. 자,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 근데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됩니다. 위법이 아닌 거야. 공공의 이익을 해당되는 것은 좀 민법이 좀 기간은 길고 또 그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좀 범위가 넓긴 하지만 까다롭게 민법이 더 까다롭다 그지?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하다고 좀 더 까다롭다고 민법이 또 좀 더 엄격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은 민법상 언론중재법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서 그러면 민법을 할 수 있어. 민법은 3년 이내 10년까지 할 수 있어. 3년 이내이면서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건데 또 범위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 대표자, 기자, 그리고 편집자한테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위법성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과실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야. 근데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좀 더 까다로운 게 기간도 넓고 청구 범위도 넓지만 좀 더 까다로운 게 민법이다. 민법. 그 다음에 5문단 마지막. 자, 5문단 갈게요.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고 역할과 의의를
자,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 보도 청구권의 역할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본문 아니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언론중재법하고 언론중재법, 민법의 청구권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다른가? 그걸 잘 살펴보고 그냥 본문 내용 읽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좀 쉬운 것 같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